네, 황태순 TV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올해로 100년을 맞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자마자 사망지경에 빠졌습니다. 토사구팽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사실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작년 재작년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 1919년 4월 11일 날짜도 작년에 찾았어요. 4월 11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갖다가 북한하고 성대하게 함께 치르겠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9월에 9.19 평양선언을 통해서 또 사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피땀 흘려서 지켜온 나라, 결국 그 1948년 대한민국은 그건 아니고 1919년 임시정부 그 이후에 맥을 이었던 뭐 상해 임시정부 등등등등등등등등 해서 이것이 적통이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국 임시정부 100년이 아니고 처음에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북과 장구를 치면서 했던 거죠. 네. 임시정부 뭐 100주년 하는 거야. 누가 뭐래? 사실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 1948년이니까 네. 작년에 이제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싹 빠져나가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지 예. 이거는 뭐 정통성이 없는 건국은 거고, 아니다. 건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이제 억지를 쓰면서 이제 호되게 이제 뭐 북치고 장구 치고 그다음 더더군다나 얼마나 했어요. 건국 100주년 행사를 우리가 한다. 그렇죠. 야 모르는 놈들, 역사 모르는 놈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승만이 네. 뭐 대한민국 1948년 8월 10일 잊어버려.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한 거야라고 해갖고서 또 기세 날리면서 작년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예.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을 속여 먹은 거예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아. 한번 들어봅시다. 뭐 합의문 4조 3항에 네네. 남과 북은 네. 3.1운동 100주년을 네.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예.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임정 100주년은 무슨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를 한 거는 3.1운동 100주년이 그해 임정이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건국절 행사를 성대하게 하겠다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거는 김정은이 보고 안 봤으면 모르는 거지. 이 맥락에서 김정은이가 사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100주년, 3.1운동 100주년과 건국 100주년을 남북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기로 이제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도 살살 꼬드겨가지고 사인을 받았는데 이거 갔다 오고 나서 북한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꼬리를 쫙 내리고서 지난 4월 11일 그 성대한 이제 건국 100주년은 빼먹고 임정 100주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임정 100주년 행사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도망가고 총리도 뭐라고 얘기도 없고 그 기세 좋게 임정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시체말로 헌바지에 보리방구 새듯이 실 사라져 버리고 태산명동의 서일필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요란했는데. 그럼 그 말씀하시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봐요. 4월 11일 날 본인이 미국 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대통령의 축사를 총리가 대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대통령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니 또 서해 수호의 날 대구로 도망가면서도 또 SNS 날렸잖아요.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게 건국 100주년이 그렇게 감동스러우면 미국 가기 전에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좀 써가지고서 발표하게 하면 되는 거지. 동영상,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거죠. 썼고.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날 4월 10일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른바 분위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 언필층 진보학자. 저는 진보 사학자들이 전 진보 사학자는 표현도 안 봐. 좌파 사학자라 합시다 그냥. 좌파 사학자들이 역사문제연구소 다 모여서 떼거지로 모여서 역사학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합동 학술 토론을 4월 12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니까 임시정부 법통론은 꽝이다. 즉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신기신하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을 기신기신하게 만들었던 임시정부를 목을 조르는 거예요. 왜? 이 임시정부가 법통이 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임시정부가 법통이 있으면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뭡니까? 괴뢰도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고 정통성을 있는 정부가 되니까 아니 김정은이 모셔야 되는 저 좌파 사학자들이 하고 나니까 결론이 너무 허망한 거야. 허걱. 지금 대한민국 저 이승만이 세운 1948년 대한민국 부정하기 위해서 네. 그걸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해서 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론을 내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을 이어받는 정부가 되는 거고 더 문제는 예. 북한에서 지랄 이미 1940 해방 정국에서 예. 45년 48년 정부에서 북한이 입장 정리했잖아요. 했잖아요. 말씀하셨지 우리 않습니까? 뭐 독자들 우리 애청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걸 또 새로 보시는 독자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뭡니까? 저 평양에서 저 정치에 이제 단전 이제 신탁 통치를 가지고서 이제 남쪽에서는 갈라지고 북한은 소련 지령 받아가지고 뭐 아주 안타까워 김구 선생이 갔잖아요.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더니 김일성 이거는 저 김일성 회고록에도 나오고 김일성이 저 일본 저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했던 데 다 네. 기록 남아 있는데 그 영감탱이가 김구 선생이 이렇게 했죠. 김구가 나를 찾아서 만나더니 저 임시정부 주석 직인을 넘기면서 앞으로 이 한반도 조선 땅은 장군님께서 맡아서 이제 하실 텐데 네. 이 늙은이의 보잘것없는 물건 이제 받아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김일성이가 그저 선생 넣어두시오. 나는 인민들의 신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구가 그 김구란 표. 제가 평양에 와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그 앞에 저 들어가는 장군님 있죠. 과손이라도 하나 조금 있죠. 말해주시면 안 이렇게 하죠. 되겠습니까? 김구가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하면서 장군님 그래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평양 근처의 과수원 이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임시정부 뻔히 아는데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속았던 겁니다. 이 이른바 진보를 갖다가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보니까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렇죠. 그 당연히 1948년에 건국되었으니 그로부터 60년 후인 2008년 집권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언필칭 진보 사학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 그 전까지만 해도 뭐냐니까 임시정부는 그 독립운동하던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는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에 적은 동지다 하는 식으로 이른바 임시정부를 갖다가 또 땡긴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에 네.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네. 이게 지금 그 좌파 역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 양심은 있네.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처음에는 이 정부 오기 전에는 네. 건국정사가 있기 전에는 임정의 법통 부인하고 하던 사람들이 네. 임정에 있다고 뭐 10여 년간을 줄기차게 해서 건국 100주년 행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북한을 괴뢰 국가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날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과 북은 다 결손 국가다. 둘 다 법통도 없고 북한은 소련의 괴뢰 정부로 남한은 미국의 괴뢰 정부로 세워주고 했으니까 서로 이 관계들을 지향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거지. 지향 아니면 지양? 지향, 네. 아우프 헤벤 이렇게 좀 뭐 발전적으로 두 개의 결손 체제를 승화시켜 나가는 걸 해야 되지. 임정이 법통이 있고 건국 100년이 거기 출발하고 대한민국 정통으로 하면은 이 결손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한 공리공담으로 간다. 이게 또 핵에 망치는 얘기했는데. 여보시오. 학자님들 그런 이야기 하려면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하지 마세요. 또 쏘길라고 듭니까? 당신들은 또 다시 통일 전술 전략을 씁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학자들하고 저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모여서 거기서 북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자, 북한 사람들을 놓고 야, 당신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솔직히 말해 둘 다 결손 과정 아니냐. 그 얘기를 거기다 해보세요.
거기도 못하면서 왜 우리 내부의 총질입니까? 저는 이 얘기가 어디에 정통성이 있느냐는 얘기는 이건 정말 학자들끼리 해야 될 얘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6.23 선언을 했나요? 자, 우리가 쓸데없는 체제 경쟁하지 말자. 어느 체제가 남한이냐 북한이냐 어느 체제가 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문화적으로 번성하게 하느냐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짓자라고 했는데 난 그게 현실 정치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임정은 상해 임정이 역사 얘기를 짧게 하면은 1919년에 상해 임정이 시작했지만 이미 1921년에 내부 사상 투쟁으로 임정은 결단이 나버렸던 거예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뿐 아니라 여러 보면은 여러 정당 단체들이 있었고 사실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도 1932년에 매원 윤봉길 의사의 그것도 쾌거 상해 홍구공원 쾌거 때문에 쾌거 그 덕분에 위상을 좀 찾았던 위상을 것이죠. 찾았고 그때부터 국민당 정부 장개석 장제스가 보면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37년 중일 전쟁이 나니까 32년부터 계속 쫓겨다니다 40년쯤 와서야 이제 충칭 중경에 보면 이제 장개석 그 국민당 정부와 같이 있으면서 조금 그래도 광복군도 좀 이 설립을 하고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어떤 헌신적인 노력을 갖다 절대 우리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럼요. 그 어떤 피어링 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그 약산 김원봉 있죠. 백범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범을 갖다가 절단내려고 그 유명한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베개 장준하 선생이나 저 고대 총장할 때 김준엽 선생 그런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약산 김원봉은 심지어는 장준하 선생 그 회고록에 따르면 미인계를 써서라도 그 일병에서 탈출했던 자기들을 갖다 꼬드겨서 분열을 조작했다는 공산당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장제스도 나타나지만 이게 상해 임정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게 1922년에는 네. 레닌이 코민트론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저 한인 사회당 네. 저 러시아 저 만주 골판에 있던 한인 사 그쪽 출발하는 한인 사회당 이동희, 김립, 한영근 등을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 저 이제 소수민족 그 독립을 위한 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200만 루블을 준 거예요. 200만 루블을 줬는데 지금 돈으로 2,6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돈을 받아온 주모자인 김립을 1922년 2월에 암살을 했어요. 암살했는데 김립 한인 사회당의 지도자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인데 12발의 총격을 받고서 직살해버렸는데 임시정부 내부의 어떤 그 사상적인 갈등 그걸 둘러싸고 자기네들의 세력 판도를 넓히기 위한 소련과 중국의 이 갈등 속에서 정말 임정을 지금 100년 후에 이 시점에서 출발을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더군다나 이 남북한 간의 무슨 뭐 체제 논쟁에까지 끌어들인다? 이건 너무 어렵고요. 제가 하나 저 우리 황 대표님 역사 관계에서 모르시는 얘기는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김구 선생이 돌아올 때 저 미 군정은 이제 저 정부 자격으로 올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 오라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임상에 이제 넘어왔을 때 장개석 총통이 그 당시 장개석 총통이 그 국민당이죠. 국민당 군대의 장교들 호위 군인들을 김구 선생한테 달려보냈고 차도 제공하고 자금은 당연히 제공하고 하면서 무선기까지 거기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지만은 이 조그만 나라의 지배권을 중국은 자기네들이 5,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차지 위한 세계 국제 정치 역학, 미국, 소련, 거기에 일본 간첩들까지 이거 진짜 상해 임종은 더 연구해야 될 대상들이지 이걸 잘라가지고 그 뭐 하겠다고 좀 건국 100년을 거기서 해갖고 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토사구팽시키는 중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부의 무모함이죠. 이 역사학계 이 사람들도 정부가 건국 100주년 한다니까 그냥 뽕짝뽕짝 하다가 그리고 이런 싹 그냥 꼬리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극심했었죠.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또 민족주의가 크게 대립하는 가운데 그 싸우는 와중에 또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외세에 의해서 이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분단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면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른바 뭐 어디에 정통성이 있냐. 결국은 나중에 통일하는 쪽에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조금 남겨둬야 될 부분인 거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 근데 그 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그때 그게 그 세력이 정통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갖는 것인데 그거 갖고 지금 그야말로 지금 보면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의 좌파들의 통일 전술 전략에 따라서 우리 내부가 흔한 얘기로 이리저리 춤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